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황은 뭐 원달러가 1,140원 선까지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연고점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탄력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수 움직임 자체는 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리스 문제는 뭐 해결이 된다고 해서 대단한 호재가 될 것은 아니고 이제 걱정했던 것을 좀 안도하는 정도의 시세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좀 약화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전 세계 증시로 봤을 때도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느린 지수 박스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이 상황이 된 자리에서 지금 기존의 화장품이나 제약 같은 경우는 좀 기존 주도 역할에서 좀 꺾여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가치주들은 밑에서 또 돌아 나오는 움직임들이 들어오고 있고, 종목들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가지시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꺾인 종목들은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고, 돌아 나오는 종목들은 매수 대응하시고, 뭐 이렇게 부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을 좀 먼저 볼게요. 일단 뭐 이익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고요. 또 뭐 전력난 관련해서 이제 수익적으로 또 해석도 되고요. 오늘 또 뭐 배당 관련 얘기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약세, 한국전력이 지금 시가총액 2위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랑 현대차를 이기고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 들어와 있는데, 근데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약간 대안성 쪽에 뭐 시장의 어떤 지수 조율 관점에서 인덱스 관점에서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5만 원이라는 가격이 한국전력이 상당 기간 뚫지 못했던 저항 가격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5만 원 이상은 여유 있게 확인하고 보셔도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뭐 쫓아 들어가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5만 원은 나중에 다시 사도 된다. 아주 큰 저항이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 지었다가 추후에 확인하고 보셔도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의 어떤 컨트롤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보유자분들은 오히려 5만 원 근접권역에서의 단기적인 매도의 기회가 오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CJ제일제당 보겠습니다. 오늘 뭐, 저칼로리 감미료, 그러니까 신제품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뭐, 백종원 씨로 대표가 된 이제 쿡방 관련한 뭐 이슈들, 수혜격이다라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일단 뭐 5% 이상 뭐 CJ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릴린치 창구 쪽으로 한 10,000주 정도 또 매수도 들어와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음식료 쪽이나 소비주는 지금 사실 중장기 트렌드를 이번에 상당히 강하게 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제약주나 화장품과 함께 약간 약해져 있던 상황인데, 더군다나 제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소맥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들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곡물 가격 급락이 나오면서 한 차례 같이 빠졌었는데, 주가가 약해졌고 좀 둔해진 거는 멈췄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중장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즉 고령화라든지 뭐 혹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이 섹터 종목군들이 무너지진 않고 있다. 즉 4월 달이나 5월 달부터 좀 수렴을 한다거나 쉬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뭐 올 하반기에라도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을 필두로 해서 이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중기적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격 매수는 아직은 뭐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보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군입니다. 지금 뭐, 아모레나 뭐, LG생건이나 코스맥스, 또 그리고 이제 뭐, 한미사이언스나 뭐, 한미약품까지 흐름세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눈에 좀 띄는데요. 이 종목은 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뭐, 중국 모멘텀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좀 더 앞으로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 것보다도요, 시장에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이쪽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과 제약이라는 아주 큰 자금이 필요로 하는 대형 섹터가 일단 휴식기에 좀 들어간 모습에서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도주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시장에 주도주가 없으면 시장 매기가 좀 약해지고요. 종목별로도 탄력의 움직임이 좀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세력 쪽에서 어떤 한 섹터를 좀 몰아서 올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타켓이 된 쪽이 일단 중국 유아용품 관련주이지 않나 싶고요. 그와 더불어서
건자재 쪽도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큰 섹터가 아니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큰 자금들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클 것이고요. 이렇게 소형 세력 자금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오히려 변동성을 기대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자금의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건 시장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형 종목들이나 최고가형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동성에 대한 견제는 좀 하시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제된 성장 주도주 쪽에서 일단 부각되고 있는 시세는 단기적으로는 특징이지만 고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는 이제 내일 장 끝나고 이제 실적 공개하면서 IR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어떤 그 새 신안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뭐 하루 전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대비로 상당히 좋습니다. 한 4%, 뭐 현재는 한 3%까지 조금 밀려 있긴 합니다만 강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가치주, 즉 주가는 빠졌고 실적의 성장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 주가는 싸다. 거의 대표주가 포스코, 현대차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저는 지금 시장을 좀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해서 여전히 보고 있는데요. 성장주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탄력이 약해졌고 그리고 오히려 변동성이 좀 강한 상황이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싸져 있지만 가격에 대한 안정성은 좀 강화됐다라면 매수는 우선적으로는 저는 가치주를 당분간은 좀 더 권해드리고 싶은 자리에서 포스코의 이러한 반등은 좀 의미가 있지 싶고요. 다만 가치주는 시간을 사고 가격을 사는 거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당장의 수익률 게임이라든지 오늘 내일 하루 뭐 좀 답답하시더라도 보장성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께는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일리 방송이더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굳이 포스코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가치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서는 시장 위험을 이번에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때문에 추가 할인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뭐 사모아서 하반기를 대비하셔도 되겠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에서는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 장중에 뭐 외신 통해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그 중국 칭화그룹이 뭐 미국 마이크론을 뭐 이제 인수 제안했다라는 보도 나와 있습니다. 뭐 프리미엄이 낮아서 성사 가능성은 낮다라는 그 보도도 또 연구원들의 분석 보고서까지 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자랑 하이닉스는 같이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자, 큰 그림에서는 좀 지금 구간대라도 좀 뭐 매도가 낫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매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강화된 모습인데 중국 당장 절대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전 잡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감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하이닉스가 45,000원고 5만원대에서 매물을 쌓아놓고 이렇게 꺾일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다시 주도주로 복원한다거나 이런 시세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나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어떤 메모리 수요가 뭐 빅데이터 시장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계속해서 메모리 수요는 있을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가 매도는 좀 지양하시고 다음 오히려 반등을 노리는 공격적인 매수는 이미 주도권에서 빠져 있고요. 그렇다고 뭐 추세 자체가 쫙 바닥에서 돌아나오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매수 대상으로는 좀 부적절하지만 보유자분들께서 싸게 던질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가 기본적인 전략으로서는 가장 낫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컴투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저번에 다음 카카오의 이제 후속으로요. 어닝에 대한 불안감 반영되면서 오늘 7% 비교적 큰 폭의 하락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네, 뭐 그동안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이 이미 끝난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성장이 끝나서도 숫자는 지키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반등 에너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적정한 수준,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더라도 기존 정도의 매출이나 이익은 유지했을 때 얘기입니다. 기존의 성장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숫자가 나오면서 오히려 저평가 얘기가 나왔던 기존 성장주가 매출이나 이익률 자체가 꺾여버리면은요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장기 상투까지도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대부분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팅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컴투스의 이런 움직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뭐 막연히 밀렸으면 또 올라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성장이 역성장으로 들어간다면 컴투스의 저점은 아직 안 나온 게 됩니다. 이 관점도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전략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뭐 거래소는 환율도 좀 불안정하고요.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겹쳐지는데 코스닥은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수급적으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좀 다른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여전히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은 성장보다는 가치로 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하방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대외 악재를 이겨낸 건 또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국내 쪽에서의 어떤 실적 우려감이나 이 정도라면은 전반적인 붕괴는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종목 싸움인데 속도가 느린 시장이기 때문에 속도를 추구하는 매매는 조금 위험하지 싶습니다. 너무 높게 사야 되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흔들리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더 싸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분할로 좀 모으시는 전략이 훨씬 낫지 싶습니다. 가치주 위주의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의견 드리겠고요. 성장 추세주들은 지금 예를 들어 100 종목의 성장주가 있었더라면 한 20 종목 정도로 압축되는 흐름이 전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머지 80 종목은 오히려 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주에 대해서는 선별 작업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겠고 그 선별 작업에서 누락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도 관점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